주말 저녁. 어머, 우리 세아가 왔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잘 다녀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요? 저기 방에서 TV 보고 계신단다. 그래. 결혼하고 나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인제 왔어? 지난주에 보냈더니 네가 무슨 일이? 어머니,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선물을 좀 사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런 거 생전 챙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감동인걸. 이따 열어봐도 되지? 오빠, 내 것도 당연히 있지? 오, 일단 들고 온 브랜드 쇼핑백으로는 합격. 보아니, 이거 새언니가 고른 거죠? 같이 골랐어요. 에이, 저희가 오빠 본 그동안의 세월이 있는데 너무 포장 안 해도 돼요. 진짠데? 아무튼 배고픈데 우리 밥 먹을까요? 그러고 보니 언니, 우리 엄마가 해준 밥 이번이 처음이죠? 언니도 엄마 손맛 보면 깜짝 놀랄걸요? 정말 최고예요. 난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밥 빼달라 할게요. 우리 딸이 이래서 시집을 못 보내겠어. 동균이랑 나이 차이가 제법 나서 좀 응석빠지거든. 대학가도 앞으로 우리 수연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챙겨줘. 네, 어머님. 우연인 그새 더 많이 야윈 것 같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참. 그러고 보니 이따 식사하고 나면 우연히 좋아하는 반찬들 좀 싸줘야지. 너희 온다고 볶음김치랑 멸치조림이랑 열무김치랑 다 담갔거든.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다 저녁을 해결해서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해 먹어서요. 왜?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낫지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해주는 반찬 아닌 밥도 잘 안 먹었으면서. 겪어보면 알겠지만 우연이가 입맛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입도 짧고. 그래요? 그렇다니까는. 아들, 아내 앞이라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거니까 조금은 먹어줘야지. 안 그럼 서운해. 그래, 오빠. 엄마가 정성껏 해주는 건데 엄마 서운하게 왜 그렇게 말해? 난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던데? 역시 이래서 아들보단 딸이란 말이 있나 봐. 수연인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데 아들 녀석은 이렇다니까. 우리 세아가 진짜 앞으로 우연히 가르치려면 아주 답답하겠어. 반찬 안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 정도 말이 나올 일인가? 제가 가르치고 말고 그럴 건 없죠. 제가 보기엔 우연 씨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살뜰히 잘 챙기고 신혼여행에서도 업무 연락까지 받으면서 다 처리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제가 힘든 일 생기면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고요. 전 그런 모습이 더 고맙고 든든하던데요. 어머, 그런 말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오해했네. 그냥 엄마로서 실없이 던진 말이었어. 아, 네. 다들 왔나? 예, 아버지. 그래, 다들 식사하자꾸나. 그러고 보니 우연히 너 이쯤 되면 성과급 나올 때 아니니? 어떻게 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어. 다 알고 있어. 이쯤 되면 분기에 성과급 받을 때란 거. 엄마가 너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잖아. 아, 그런 것도 체크하시는구나.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때마침 잘 됐지 뭐야. 엄마, 그런 얘긴 우리끼리 있을 때 하자. 뭐, 그래. 일단은 오늘 우리 우연이랑 세아가 결혼하고 나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니까. 어때? 입에는 맞니? 네, 맛있어요. 난 방에 들어가 있을게. 너희들끼리 천천히 얘기하고 있거라. 벌써 들어가세요? 아버지, 저희도 저녁만 먹고 금방 일어나려고 합니다. 바로 간다고?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저녁만 먹고 가? 다음에요. 내일 월요일이라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 또 다음에 온다 하면서 몇 개월 뒤에나 오려고. 엄마 신혼이잖아.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우리가 너무 그러지 말자고. 세연이 겁먹겠다. 그런가? 겁먹을 게 뭐야? 얘기 들어보니까 나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 축에 낀다 그러던데? 안 그래 우연아? 네, 맞죠. 잠시 후. 아직 시댁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남편이 이상하게 시댁만 다녀오면 기분도 그렇고 유난히 축 처진 것처럼 느껴져. 괜히 기분 탓일까?
집안 분위기도 뭔가 아버님은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으시고. 여보, 어? 본가에 다녀온 사람 표정이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부모님 뵀는데. 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전에도 느꼈는데 아버님은 진짜 말수가 없으신 것 같아. 혼자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맞아. 원래 그러신 분이야. 당신도 그런가?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살뜰하게 잘 챙겨서 난 당신 성격이 부모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시댁 다녀오니까 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 괜히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일부러 노력한 거였어? 아니야, 일부러 노력했다기보다는 진짜 날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나도 두 분께 저절로 마음이 열린 것 같아. 진짜 가족 같다고 느껴진다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꿈꿨던 이상적인 가족이라서 더. 어머니, 아버님 서운하시겠다. 그니까 내 말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 가족까지 않단 건 아니고 장난이야. 아니, 왜 그렇게 허둥지둥해? 난 그냥 네가 고마워서 그래. 우리 집 보면 다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너도 은근히 느꼈을 거야. 서로 유대감 있고 부둥부둥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래서인지 난 장인 장모님 뵐 때 오히려 내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느낌이 좋았어. 여보랑 여보 가족 덕분에 나도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거든. 그래서 여보가 더더욱 고마워. 그럼 난 앞으로도 당신한테 그런 가족이 될게. 집에 돌아오면 편하고 괜히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만큼은 눈치 안 보고 힘들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뭐야? 대답을 왜 안 하지? 나 못 믿어? 그럴 리가. 아무도 필요 없어. 나한텐 너뿐이야. 세상 다 뒤집어져도 네가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 내가 하루 종일 버티는 이유도 웃는 이유도 다 너야. 그래서 가끔 멍하게 네 얼굴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 그게 나한텐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 이런 식으로 은근 사랑 고백을 한다고? 좋아, 까짓 봐준다. 당신은 날 너무 좋아해서 탈이라니까. 물론 그래서 결혼한 거지만. 맞아. 몇 개월 후. 우와, 이 영화 정말 좋다. 이런 따뜻한 가족 영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러게. 새엄마 정말 천사 같다.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네. 근데 저 아이는 왜 계속 마음을 안 열까? 저렇게 잘해주는데 계속 친엄마한테 가겠다 그러네. 글쎄, 아이 입장에선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뭐가 복잡해? 이 봐. 아픈데 직접 병간호까지 하면서. 여보, 우리 그냥 다른 영화 볼까? 왜? 지금 재밌는데? 아이도 점점 서서히 계모를 받아들이는, 그냥 너무 예측 가능한 스토리 같아서 재미없다. 예측 가능해도 따뜻하잖아. 사실 다들 알게 모르게 계모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계모하면 맨날 나쁜 역할만 나오잖아.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동화에서처럼. 내 현실에선 정말 좋은 계모들도 많을 텐데. 그, 그렇긴 하겠지. 생각해보면 남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생각보다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때로는 겉으로만 그럴 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자식이 아니라 해서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인데. 그런가? 물론이지. 아이들은 순수해서 가식을 못 견뎌. 만약에 계모가 겉으로만 잘하고 속으로 미워한다면 아이가 바로 느꼈을 거야. 근데 저 아이를 봐. 결국 마음을 열었잖아. 그건 진짜 사랑이 통했기 때문이야. 저 아이 같은 경우엔 그렇지. 모두 일반화하기엔 좀 그렇단 거지.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뭐 불편하게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신경 쓰지 마. 그러고 보니 요즘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얼굴이 안 좋은데. 진짜 괜찮은 거지?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 저기 좀 봐. 아역 배우 귀엽다. 정말 보기 좋다.
우리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저렇겠지?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어머니 왜한테? 음, 당신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나한테 직접 연락 오셨더라고. 몸 안 좋다고 쌍화탕 보내주신다던데? 어, 그렇구나. 감사하다고 연락이라도 드려.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머니가 당신 신경 많이 쓰시던데? 그래야지. 나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 알겠어. 확실히 이상하네. 아니,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더니 왜 영화 안 보고 여기 이러고 있어? 당신 내일이라도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 건강은 아무렴 내가 잘 알지.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그럼 건강검진이라도 받자. 안 그래도 올해 겨울에 받을 거였는데 미리 당겨받아도 상관없잖아. 어, 그럴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혹시 내가 좀 예민하게 굴어서 기분 상했을까 봐. 아니야, 내가 무슨 기분이 상해. 그렇게 신경 쓰였어?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줬음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음, 우린 부부잖아.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 돼 있어. 그럴게. 뭔가 있기는 한데 죄 털어놓질 않으니 대체 뭐가 이렇게 힘든 걸까? 1개월 후. 응? 이 시간에 그이가 왜 연락이... 여보세요? 여보, 경아씨, 저 우연히 동료 김정우 대리예요. 지금 우연이가 회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 중인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회의 도중에 쓰러져서요. 지금 XX 대학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말도 안 돼.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사모님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안 돼. 여보. 잠시 후. 저, 방금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인데, 박우현이요. 경아야, 네 전화 받고 왔는데, 갑자기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야, 어? 어, 엄마, 나도 모르겠어. 우현 씨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대. 박우현님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아는데다. 저희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유감입니다만 환자분은 저희 병원 도착 당시 이미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 상승과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도착 직후 즉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3관, 혈관 유지 약물 투여까지 모두 시행했지만 뇌관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전무해 결국... 네? 무슨 소리세요? 말도 안 돼요. 뇌출혈이요? 생 가능성이 전무하다뇨.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 어, 맙소사. 세상에.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사망이라뇨.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말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망 확인서는 저희 간호사가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경아야, 우연이 어디 있어? 언니, 우연 씨가... 선생님, 제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미 아내분께 사망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이라뇨? 그게 무슨... 아니, 사망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돈, 괜찮으세요? 어?
말도 안 돼. 우리 착한 아들이 왜,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 아들을 왜. 미안아.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더 잘해줄 걸. 내가 아직 너한테 못해준 게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알았으면. 여보, 안 돼. 경아야, 경아야! 1시간 후. 음, 엄마. 경아야, 정신이 들었구나. 괜찮아. 엄마, 나 안 좋은 꿈을 꿨어. 우연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다는데 너무 생생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지. 그치? 경아야, 맞잖아. 내가 지금 악몽 꾸는 거라고 해줘. 그럴 리가 없잖아. 요즘 힘들어 보이긴 했어도 건강검진할 때 아무 이상 없었어. 스트레스만 받고 이때서 잘 관리해주면 된다 했단 말이야. 아유, 근데 어떻게. 아유, 저녁 뭐 먹고 싶냐 물음에 답장도 못했어. 어제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거 배 나온다고 못 마시게 했어. 아직도 못해준 게 많은데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 고작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 좀 믿기지가 않는다. 그게 어딨어? 나 얼굴 좀 봐야겠어. 얼굴 보지 않고서 사실 못 믿겠어. 경아야, 진정해. 이미 시신은 안치실에 있고 빈소 준비하고 있어. 시신? 빈소라니? 아직 죽은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왜 안치실에 있어? 다시 확인해 봐야지. 이제 받아들여야 돼. 우연히 떠났어. 나랑 사돈댁이 직접 확인했고. 아니야. 경아야, 차라리 더 울어, 어? 참지 말고 터뜨려, 엄마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착한 남자를 왜, 대체 뭐 때문에. 아까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왔다 갔어. 장래 지원을 전적으로 회사에서 맡겠다더구나.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 산대 처리도 될 거고. 회사 대표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 전한다고 회사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 외에도 따로 위로금 주신다 하셨어. 그리고 우연히 팀 동료들도 따로. 그까짓 돈이 뭐가 중요해. 위로금보다도 난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오길 바래. 경아야, 다들 우연히 아끼는 마음에서 나 그런 돈 필요 없으니까 그 입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연 씨가 늘 그렇듯 평소처럼 집에 들어와서 다녀왔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 내가 그 사람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엄마? 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경아야, 너 이렇게 아파하면 엄마 속도 상해. 미안해.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걸.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지금 상황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박서방 생각해서라도 힘내자. 너 이렇게 혼자라고 쓰러지면 박서방도 편히 못 가. 응. 그날 새벽. 여보. 깼냐? 어, 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을 잘 수야 있겠니? 나야말로 편하게 자질 않고서. 저도 마찬가지죠.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빈소에서 나 대신 조문객 맡고 있지. 그렇군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자식 먼저 보낸 애비가 뭘 잘했다고 밥을 먹겠어. 입맛도 없고 하루 안 먹는다고 죽겠니? 그래도 거르시면 안 돼요. 북한 술이라도 드세요. 난 괜찮으니 너라도 먹고 오렴. 오전에 소식 듣고 혼절해서 내내 빈소 지키고 있잖니. 저도 입맛 없어요. 아직 첫날이야. 나야 덩치도 있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아무렇지 않지만 넌 안 돼.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저 먹고 나서 아버님도 드세요. 그럼 먹을게요. 영 고집도 참. 그래, 알았다. 그럼 금방 먹고 오겠습니다. 아버님이랑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 그동안 무관심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아까 응급실에서 사색되신 것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었던 아버님이랑은 좀 달랐어. 잠깐만, 저건 뭐야? 아, 아니 정말? 얘도 참, 내가 언제 그랬어? 자, 한잔 해요, 우리. 다들 이렇게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요, 돼. 이렇게라도 모이게 된 게 유감이긴 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게 되네. 다들 바빠서 이제 얼굴 보기가 영 힘들잖아. 뭐야? 아들이랑 오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인들이랑 하하호호 웃을 수가 있지? 물론 장례식장에서 울라는 법은 없지만 저렇게 밝게 웃는 게 정상인가? 세아가,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식사는 그새 하고 온 게야? 아버님. 왜 그러니? 또 어디가 안 좋아? 여보, 당신 어디 갔었어? 안 그래도 애들이 당신 뭐? 당신 술 마셨어? 그게 친구들이 위로해주면서 너무 슬픔만 하지 말라고. 술 한잔 받으라 해서 조금 마셨어. 그렇다 한들 자중해. 오상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그럴 때야. 아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는데 슬프다고 저만 계속 울 순 없잖아요. 세연이도 그렇고 아빠도 이렇게 마냥 슬퍼하고 있는데 저희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아휴, 모르겠다. 시간 늦었으니 조문객들 보내고 당신도 바로 빈소로 와. 알았어. 응? 세연이, 왜 그렇게 봐요? 언니도 저희가 오빠 장례식장에서 술 마시는 게 별로라 생각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슬퍼만 하면 죽은 사람도 편히 눈 못 감는다고 하니. 일이 이렇게 된 건 참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다시 돌아올 순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된 거 훌훌 털어요. 계속 울고 마음 아파봤자 언니만 더 힘들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오늘 오빠 갑작스럽게 갔는데도 아가씨는 참 이상적이네요. 아니, 제 말은 그냥 그래. 응, 경아야, 우리가 실수했구나. 너 마음 안 좋을 거 이해한다. 나도 얼른 자리 정리하고 빈소로 돌아갈 테니 너 편히 밥 먹으려무나. 엄마, 내 말 안 끝났는데. 쉿, 눈치 챙겨 이거사. 뭐야? 방금 둘이 뭐라 속닥거리는 거야? 며칠 후, 이 넥타이 내가 사줬던 거네. 여보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응? 누구지? 경아야, 집에 있었구나. 오늘 출근 안 했니? 어머님, 아가씨까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냥 우리 며느리 혼자 있으면 계속 울고 있을까봐 얼굴이나 보러 왔지. 어떻게 좀 쉬었어? 많이 힘들지? 네. 태언니, 아직도 오빠 유품 정리를 안 했어요? 언니도 이제 그만 마음 추스르고 앞으로 생각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에만 젖을 생각이에요?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 그 맘 이해한다마는 경아야, 아무렴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우연히도 네가 이렇게 계속 슬퍼만 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네가 마음 잘 잡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경아야, 그 이번에 듣기로는 우연이가 종신보험도 여러 개 들어놓고 회사에서도 거액의 위로금을 주는 걸로 아는데 그거 수령했니? 아니요, 아직요. 동료들 통해 위로금은 받았는데 보험금은 사망신고 후에 청구해야 돼서 아직이에요. 사망신고도 여직 안 한 거야? 아유, 얼른 청구해야지. 솔직히 지금 신고고 보험금 청구고 아무 생각 없어요. 일단은 남편 애도하면서 마음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마음 정리 필요하지. 나 어디 보험금이라도 좀 빨리 처리하면 안 될까? 네? 아무래도 조만간 수연이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상대 집에서 반반씩 결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왔어. 근데 수연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돈도 얼마 못 모아서 말이야. 엄마 된 입장에서 할 소리는 아닌 줄 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내가 키운 자식인데 그간의 양육비도 있고 절반은 내 거 아니겠니. 우연이가 앞으로 살아있었음 나한테 효도 명목으로 용돈도 줬을 테고 동생이 이렇게 결혼 문제로 쩔쩔매는 거 알면 도와주려 했을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 보험금으로 수연이 신혼집 사는데 보태는 게 어떨까? 우연히도 그러길 바랄 거야.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언니,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 어려움 말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남겨준 돈이고 유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게 쓰는 게 오빠도 바라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직 보험금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수나 지금 수나 매한가지인데 뭐가 중요해? 당장 내년에 결혼하려면 집이고 혼수고 알아볼 거 투성인데 우리 한시가 급해? 맞아요. 언니가 어차피 혼자 쓸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큰 돈을 언니 혼자 다 갖고 있어서 뭐해요? 금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종신보험금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세죠. 기가 막히네요. 이제 장례 치른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돈을 그렇게 욕심내고 싶으세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건 우연 씨 아내이자 보험금 수령자인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상속 1순위가 배우자고 그 다음이 자녀인 걸로 알아요. 너 그런 것까지 알아보고 설마 너 혼자 그 보험금 위험 위로금 다 꿀꺽 하려는 거야?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너 보험금 수령했지? 근데 주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본인들이 다른 맘 먹었다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보이나 보네요. 그럼요. 아가씨도 나중에 사망보험금 많이 드러났어요. 저도 나중에 그이 대신 그럼 그 권리 주장해도 되는 거고요. 뭐라고요? 아니, 이윤이 말을 요상하게 하네? 왜 내 보험금을 궁금해해요? 왜? 그러니까요. 아가씨는 오빠 보험금에 얼마 있는지 왜 궁금해하는데요? 돈에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한들 제발 머리에 개념 좀 챙기시고 정신 차리세요.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당신네들 아들이자 오빠잖아요. 둘이 이러는 거 보면 참 우연 씨가 좋아하겠네요. 너무 불쾌해서 말도 듣기 싫으니까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예, 날 밀었어. 어? 밀었어? 나가시라고요. 경찰 부를까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다고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 언니, 진짜 실망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보험금 지분 우리도 있거든요. 좋은 말 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며칠 후, 그 애가 읽던 책들이 다 여기 있네. 여기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나도 TV만 보지 말고 같이 볼 걸. 마지막으로 읽고 있던 책이... 어? 이게 뭐지? 꼭 숨겨놓으려고 한 것처럼 뒤에 이런 공간을 뒀네. 노트인 건가? 그러고 보니 그이가 가끔 여기서 뭔가 끄적거리는 거 봤었는데 일기를 쓰고 있었던 걸까? 잠깐만, 이거 내용이 제법 기네? 잠시 후 1. 오늘 새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고 하신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지금도 믿기 힘들다. 네가 장가를 가면 내가 널 키운 값은 내놔야 되지 않겠니?
지금까지 양육비를 돈으로 계산해서 서류로 내밀어 나에게 이 돈을 당장 내놓으라 요구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경아네 집안에서 네 사정을 알면 널 그대로 좋아하겠니?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맴돌았다. 경아가 우리 집에 대해 제대로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두려웠다. 돈을 안 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협박. 결국 오래 모은 적금을 깨서 줬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끔찍한 기억들이 있다. 그때는 내가 예민한 줄 알았다. 중학생 때 내가 좋아하는 음료를 새어머니가 직접 타주셨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실수록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다. 난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비소 중독이라고 했다. 무색무취라 모를 수 있다며 위세척을 몇 번이나 했다. 내 시골 할머니가 오셔서 울면서 날 붙잡았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할머니를 따라가고 싶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차마 그 말을 꺼내진 못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다시 유리하게 말을 지어내곤 하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새어머니를 더 좋아하시니까. 그 일이 꽤 여러 번 자주 있었던 후로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정말 내 어머니라고 느낀 적이 없다. 3. 아버지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진 못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했지만 내 몫은 없었다. 그 대신 수연이한테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올라갔다. 나는 굶다가 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럴 때마다 수연이는 내 앞에서 일부러 크게 먹는 소리를 내고 나를 놀렸다. 오늘 오랜만에 그 꿈을 꿔서 마음이 괴롭다. 언제 이 멍이를 지워낼 수 있을까? 4. 새어머니가 나에게 기가 좋아지는 부적이라고 경아를 통해 전달했다. 솔직히 당장에 찢어버리고 싶었다. 어릴 때도 내 베개나 침대 머리맡, 학교 책가방 속에선 부적이 나왔다. 어머니는 네 기운이 좋아지는 부적이라고 했다. 미심쩍었지만 버리면 새어머니가 크게 화를 냈으니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무당이란 친구가 내게 그 부적의 용도를 알려줬다. 그건 애군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저주 부적이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걸 바로 친구의 말대로 태워버렸다. 새어머니한테 부적이 잘 있는 척 꾸며내었지만 나중에 들켜서 크게 맞았다. 5. 솔직히 연을 완전히 끊고 싶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 만 새어머니가 무섭다. 말을 꺼냈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나를 헤아려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표정 하나로도 온몸이 굳어버린다. 6. 며칠 전 새어머니가 또 연락해왔다. 수연이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는데 집을 사야 하니 돈을 내놓으란다. 오빠가 결혼할 때 도와줬으면 너도 해줘야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이젠 몰래 깰 적금도 없다. 대출을 받을까 했지만 경아에게 상의 없이 결정할 순 없다. 내 통장에 있는 건 경아와 우리의 삶을 위해 모은 돈이다. 그 돈을 빼앗기더니 차라리 날 버려도 좋으니 경아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질 않는다. 내가 겪은 모든 더러운 기억들을 경아의 깨끗한 세상에 들여놓고 싶지 않다. 7.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잡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오늘 하루 경아와 데이트를 해서 기뻤다. 그게 내가 삶을 사는 마지막 이유다. 솔직하게 경아에게 말하고 싶다. 아니,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봐주고 믿어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면 실망해서 떠나버릴까봐 그게 너무 두렵다. 대체 이게 무슨...
여보, 그동안 이런 일을 혼자 견뎌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고, 내가 내도 힘들어했던 게 다. 진짜 편하게 털어놨으면 당신을 위로해줬을 텐데 왜 말을 못했어? 그게 뭐가 부끄럽다고. 바보같이 혼자 왜 참았어? 미안해. 내가 알아주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여보, 죽은 당신에 대한 복수는 내가 대신하겠어. 그 악마 같은 계모와 신우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음날. 경아야, 이게 정말 우연히가 쓴 거란 말이냐? 네, 아버님. 그 사람이 책장 속에 숨겨뒀던 일기장이에요. 그 사람 글씨 확실해요. 몇 년 동안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왔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내 아들한테. 아버님, 우연히가 5살일 적 아내를 병으로 일찍 떠나보내고 우연히에게 엄마의 부재를 메워주고 싶었다. 순전히 그래서 재혼을 한 거였어. 그때는 가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최고라 여겼었지. 그런데 그게 우연히한테 칼이 될 줄은.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구나. 아버님이 조금만 관심을 써주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아버님 탓만 할 순 없어요. 아니야. 그때 우연히가 자꾸 말이 없고 날 피할 때 내가 알아봐줬어야 됐는데 그때마다 사춘기라고만 생각했어. 영아야, 미안하다. 난 판권자나 마찬가지야. 아버님, 이제라도 아셨으니 저랑 같이 그 사람들한테서 우연 씨 서름을 풀어주세요. 네, 이대로 못 넘어가지. 오늘부로 그 여자랑 별거하고 이혼할 거다. 집이고 재산이고 그 여자에게 유리하게 뺏기지 않을 거야. 우연히 그렇게 만든 인간들하고는 한 지붕 밑에서 더 살고 싶지 않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라도 그 여자가 한 짓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나야, 네가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1개월 후. 여보, 당신이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 나와 떨어져 지내는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책 잡히면 안 되는 거 알지? 이혼이든 뭐든 수연이 결혼하고 나서 해줄 테니까 지금은 우리 집에 아무 문제도 없는 척 해야 돼. 오늘 나 데려온 거 후회할 거야. 경아야, 너도 우연이가 뇌출혈로 죽었다느니 그런 소린 절대 하지 마라. 괜히 가족력 갖고 트집 잡힐 수 있으니까. 수연이 예비사돈댁 집안이 선생 집안이라 상당히 고지식해서 흠잡히면 우리 수연이가 골치 아파져. 우연히 사고 얘기 꺼내면 그냥 불의의 사고로 떠났다. 안타깝다.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지금 이 얘기도 다 녹취 중이네요, 아줌마. 너 대답 안 하니? 네, 알겠습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고 얌전히 있어. 새언니, 그리고 아직도 보험금 청구 아직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람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얼른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요? 아이고야,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왔는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지난번에 뵀는데 예비 처남댁과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네. 아무래도 저한테 큰 슬픔이 닥쳤어서 그동안 인사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어요. 경아야, 뭔 소리? 아, 네. 안 그래도 말은 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일도 그 일이지만 사실 좀 만나 뵙기 껄끄러웠어요. 요즘 아가씨 결혼 문제로 두 분이서 참 절 많이 닥달하셨거든요. 네? 언니! 저희 남편이 일하는 도중 사망하여 개인적인 보험금 외에도 회사에서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제법 되는데 그 금액으로 글쎄 집을 마련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님.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자주 가는 신점집에 가서 아가씨 결혼에 대해 물어봤는데 글쎄 무당이 이 집 딸은 기운이 꽉 막혀서 남자복이 없다. 결혼해도 금방 갈래살 팔자고 그 인연이 물에 뜬 기름처럼 도무지 안 섞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셨어요. 그 집안에 오래 묵은 원망이 얽혀 있어서 아무리 잘해줘도 사흘 이상 편할 날이 없을 거다. 오히려 그 돈이 화근이 될 팔자니 억지로 밀어붙이면 피눈물 흘린다면서요.
어떡해요? 제 남편한테 저주 부적까지 써줄 정도로 친하신 것 같은데 차마 어머님께 이런 말까진 못했던 모양이에요.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입 못 닫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대체? 신점이요, 무당이요. 저희는 가톨릭 신자인데 무슨 그런... 어쩐지 그러셨군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바로 직전에 고지식한 선생 집안이란 게 이런 의미였나 보네요. 언니, 그만해요. 이것도 알면 아주 깜짝 놀라시겠어요. 아가씨 예비 남편분 바람피지 않도록 해주는 부적이랑 살풀이 굿해달라고 무당한테 부탁했던 것도요. 뭐라고요? 부적? 굿? 지금 녹음본 다 들리시죠? 지금 이 상황은 죽은 제 남편에게 신우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 아줌마가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요. 이거 조작이에요. 사돈, 제가 남편 잃고서 정신이 어떻게 돼서... 아니요. 조작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누가 들어도 당신 목소리인데요. 심지어 굿이라니. 아무리 부속에 미쳤기로서니... 전 이런 집안과 논사 진행할 수 없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아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저희 이미 결혼 날짜랑 다 잡아놨는데. 오빠, 아니지? 오빤 괜찮지? 그랬잖아. 수연아, 솔직히 나도 좀 충격이야. 난 이 모든 상황 감수할 만큼 널 사랑하지 않나 봐. 나도 좀 소름 돋기도 하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안 돼. 오빠 잠깐만. 가지 마. 이 미친 계집애.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딸 혼자에 감히 소금을 뿌려?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인가요? 여기 먼저 나보고 오라 한 거 당신이었어요. 내가 이런 소리 할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나?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인간이란 게 혐오스러워. 남편이 쓴 일기장엔 내내 고통스러운 문장이 쓰여 있었어. 읽는 내가 숨 막힐 정도로. 그 어린애 그렇게 때리고 학대하고 싶었어. 당신도 똑같이 당하고 괴로웠으면 좋겠어. 당신도 똑같이 굶고 맞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 어떻게 해보려고? 웃기지 마. 이미 우연히 죽었고 나이도 30 가까이 됐는데 나 이제 와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나 계산하고 있었군. 아동학대 건은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을지 몰라도 성인이 되어서도 내 아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건 죄를 물을 수 있어. 아니,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했던 정신적인 학대들까지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다 물을 거야. 마 같은 것. 내 재산을 탕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너희를 몰락하는 데 내 모든 걸 다 바칠 거야. 그동안 내가 몰랐다고 방관했던 죄, 뒤늦게 우연히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서 니들 괴롭힐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저도 아버지 자식 아니에요? 엄마가 다 시킨 거예요. 전 몰랐어요. 어릴 때 오빠 그렇게 괴롭혔단 거 몰랐다고요. 그 입 다물어. 엄마나 딸이나 내 눈엔 똑같아. 지금 너 같은 것들이랑 같이 숨쉬는 공기도 아까우니까. 엄마, 이제 어떡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그 후로요. 시아버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모와 신우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재판 서류에는 제 남편이 생전에 당했던 금전갈취, 보험금 요구, 정신적 학대, 그리고 장례 직후에 집까지 달라고 한 협박까지 녹취와 일기장 내용이 전부 증거로 들어갔죠. 변호사는 비록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성인이 된 이후 금전협박은 명백한 범죄라며 승소 가능성을 크게 봤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또한 시어머니께 당연히 승소를 하셨고요. 처벌을 받을 순 없어도 의붓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 데다 며느리인 저에 대한 폭언까지 그 값을 치러 위자료도 내야 했고요. 또한 시아버지께서 다짐한 대로 사회적 망신까지 제대로 주게 됐어요. 동네는 물론이고 신우이 예비사돈 집안에서도 파혼을 요구하며 피해 위자료까지 청구하자 그 사유에 대해 알게 모르게 소문처럼 덮어졌나 봐요. 아시죠? 때로는 소문이 더 사실보다 부풀려져 악독하단 것을요. 그래서 신우 포함 시모는 웬만한 지인들한테도 손절당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렴 저 같아도 그런 범죄자들을 지인으로 두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의 보험금도 받을 수가 없었죠. 결국 지금은 둘이 작은 빌라에서 같이 지내면서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 눈치나 보며 사는 처참한 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업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은 시원한데 한편으론 떠난 남편 생각이 자꾸 나기도 합니다. 과연 이 과정을 곁에서 봤다면 그이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보,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감싸줬을까요? 아님,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을까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남편의 손이 떠오릅니다. 따뜻했을 때 왜 더 많이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을까? 가슴이 아려서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그때는 꼭 끌어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사랑을 주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